세계사 수능 특강 9강 개념 2. 그러면 앞에서 우리 확인해봤던 부분에 대해서 수특 내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로 개척의 배경 쭉 이해를 했을 거고요. 특별히 동방가의 직거래 욕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스만 제국이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동서무역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 봐두시고요. 또 유럽의 신학로 개척의 주요한 두 국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등 이베리아 반도의 국가였죠. 대서양 진출에 유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더 주도할 수 있었고, 특히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로 나뉘어 있었어요. 카스티아와 아라곤이 대표적이었는데 두 나라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이 됐죠. 통합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까지 이베리아 반도에 와 있었던 무슬림들을 내쫓는, 축출하는 재정복 운동을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나라는 왕권을 강화하고 대외 팽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자 시기가 충분히 무르익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에스파냐 이사벨라 여왕이 콜럼버스를 또 후원하게 되는 데에는 그런 국가적인 자신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지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검은색 실선, 포르투갈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유럽계 희망봉까지 간 사람이 바르톨로메우 디아스이고요. 그리고 점선으로 돼서 이렇게 희망봉을 거쳐서 캘리컷까지 간 사람이 바스쿠 다 가마, 진짜 인도까지 다 가마하고 도착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에스파냐에서 시작이 돼서 산살바도를 찍고 오는 사람이 콜럼버스입니다. 1492년입니다. 그리고 에스파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신대륙을 돌아 필리핀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원주민 족장 라푸라푸와의 싸움에 서 사망한 사람이 마젤란입니다. 그의 부하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서 왔기 때문에 이제 세계 일주를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신학로 개척의 결과 및 영향을 보겠습니다. 네, 신학로 개척은 그 사건 자체보다 사실은 이후에 서양사에 파급시킨 결과가 엄청났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갖고 변형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 문명이 이제 파괴가 되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유럽의 교역망이 이제 세계적인 범위로 어마어마하게 확대됐다라는 겁니다. 아메리카 문명에 대한 거는 사실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별도의 부분 아메리카사로 다루고 있는데 아메리카사가 많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신학로 개척 부분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스테카 문명과 잉카 문명 출제될 수 있습니다.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둬야 됩니다. 박세현 선생님 책에 나온 자료와 함께 봐둬야 되는데요. 두 개의 문명이 있었죠. 지금의 멕시코 지역에 위치한 아스테카 문명과 지금의 페루 지역에 위치한 잉카 문명입니다. 멕시코 고원에 위치한 아스테카 문명의 수도는 테노치티틀란입니다. 그리고 그림 문자를 썼고요. 피라미드식 신전을 건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에스파냐 귀족 코르테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단시간에 멸망을 했죠. 그래서 아스테카 문명은 테테테가 많이 들어간다고 기억하면 돼요. 아스테카, 테노치티, 코르테스 이렇게 기억하고요. 잉카 문명은 안데스 고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입니다. 수도는 쿠스코였고요. 쿠스코 이외에 또 잘 나오는 도시가 공중도시 마추픽추입니다. 계단식 농경을 진행을 했고요. 문자가 없습니다. 대신 키프라고 하는 새끼줄 매듭을 통해서 숫자라던가 간단한 의사소통을 했었죠. 그리고 전국적 도로망이 깔려 있었던 것을 잉카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역시 16세기 에스파냐의 피사로라고 하는 귀족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문명이 멸망당하고 나서 유럽인들이 대농장과 광산 개발을 들어와서 엄청나게 해대게 되죠. 그래서 나오게 된 폐해가요. 원주민들을 이제 노동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수탈과 이제 가혹한 노동으로 원주민 숫자가 줄어들자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데려와서 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이것과 또 유럽인들이 유입시킨 전염병 때문에 원주민의 숫자가 급감을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박세훈 선생님 책에서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박세훈 선생님 책 327쪽이고요.
여기 멕시코입니다. 테노치티틀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아스테카 문명이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안데스고원, 마추픽추, 쿠스코 있는 데가 긴 이 문명이 잉카 문명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었던 거는 아주 고대 때 있었던 마야 문명인데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밑에 가서 사진도 좀 보죠. 네, 요 사진이 테노치티틀란이라는 그 아스테카 문명의 수도인데요. 호수 중앙에 섬에 건설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외에는 지금은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가 또 자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장 넘기겠어요. 네, 잉카 문명에 대한 자료입니다. 키프라고 하는 새끼줄 매듭인데요. 새끼줄을 묶었다, 맺었다라고 해서 결승문자라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펠리노 진상 같은 세공 기술 발달했다라 하고요. 이게 아주 높은 고원지대에 건설된 마추픽추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결과인 유럽의 교역망 확대를 가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유럽의 주된 교역의 무대가 지중해였죠. 그런데 이제는 더 큰 범위로 대서양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각무역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요. 한번 이 옆에 있는 도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럽의 무역 대상에 신대륙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메리카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아메리카에서 어떤 걸 가져온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재배할 수 있는 것들, 설탕과 담배, 그리고 아메리카에 생산된 풍부한 양의 은, 그리고 면화, 모카라고 하죠. 이것들이 유럽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원료들이 들어오고 유럽은 이걸 또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메리카에서 원주민 숫자가 줄어들자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메리카와 아프리카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프리카 또 하나의 시장이 되게 되는 거죠. 유럽은 아프리카에 철을 판매하고요. 직물, 여기서 가져온 모카로 만든 직물을 판매를 하게 되고 총을 또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대륙이 하나로 엮이는 것을 삼각무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플러스하자면 이 아메리카에서 들어온 이 중에서 이 은이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유럽에선 이때 중국의 비단이나 차나 도자기에 대한 그런 욕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은을 명나라나 청나라에 주고 비단과 도자기 그리고 특히 차 등을 엄청나게 사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동아시아사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 은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곳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도 함께 기억해 놓으면 더 내용 풍성해질 수가 있고요. 네, 어떻게 물어보든 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아메리카에서 엄청난 금과 은이 유입이 된다라는 거는 구매력이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많이 채굴이 되냐면요. 볼리비아의 포토시 은광, 그리고 멕시코의 아카풀코라는 곳에서 은이 많이 채굴이 되었습니다. 금과 은이요. 물가 상승을 하면서 물건을 갖고 있지 않은 봉건 귀족들은 타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갖고 그거를 팔 수 있는 신흥 시민계층이라든지 농노의 지위는 오히려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국에서 이제 상업의 규모가 확대가 되면서 상업혁명이라는 것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각국은 동인도 회사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식민지라든지 다른 아시아를 공략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랫동안 동인도 회사로 이제 재미를 봤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1600년에 동인도 회사 설립이 되고요. 네덜란드는 1602년에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박세훈 선생님 책 150쪽 자료를 보고 할 건데요. 여기를 보면은 그 은의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삼각무역과 함께 이렇게 얽히고 있는데 멕시코의 아카풀코 그리고 페루의 볼리비아의 포토시 은광에서 요렇게 은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옆에 151쪽의 자료도 또 보겠습니다. 네, 151쪽의 노예무역의 결과입니다. 원주민들 급감인데요. 2,500만 명에서
107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800만 명에서 67만 명으로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신학로 개최 결과와 관련해서 수특 내용을 쭉 보면은 될 것 같고요. 95쪽에 이 내용만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상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개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주식회사, 그리고 금융, 보험제도까지 이렇게 알아두면 결과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